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전시관에는 큐레이터가 꼭 필요한데요. 지난 30년간 국립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한 국립경주박물관 최선주 전 관장은 큐레이터의 경험을 모아 책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를 펴냈습니다. 최선주 전 관장 만나봅니다.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이라고 그런 게 언제 여기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장을 그만두신 거죠? 네, 금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1년간 공로 연수를 가게 지금 됐습니다. 이제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시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쭉 박물관에만 근무를 하신 건가요? 네네. 처음에 시작은 문화재 관리국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립전주박물관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전체 몇 년 동안? 전체 약 30년간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문화재연구소 합쳐서 약 예.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국립경주박물관 하면 거의 중앙박물관에 버금가는 위상일 것 같아요. 네. 그 중앙박물관은 예전에 민병찬 관장님이 37만 점이 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유물이. 네. 여기는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그 수장고에 보관된 것까지 하면 약 27만 점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경주박물관에는 51건이 국보가 국보보물이 51건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얼마나 있어요? 중앙박물관은 그보다 훨씬 많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경주에는 그 땅만 파면 다 유물이라고 네. 그러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경주는 수도가 1000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신라 수도가 1000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땅을 파면 뭐 어떤 문화재가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듣기로 뭐 천마총이나 이런 건 이제 그 무덤을 파서 거기서 유물을 많이 저걸 했는데 네네. 다른 거는 그대로 그냥 무덤을 안 파고 놔둔 것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금관총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일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왕릉급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73년에 이제 계획적으로 천마총 발굴과 74년에 황남대총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런 문화재 발굴은 어떤 그대로 두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발굴보다는. 예.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들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그러면 투시해서 볼 수 없어요. 네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기술에서 어떤 무덤을 발굴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계셨던 이 경주박물관이요. 그 지난번에 그 민병찬 중앙박물관장님 얘기가 중앙박물관에 그 사유의 방이 만들어졌다. 엄청나게 인기도 좋고 네네. 그렇다고 하던데 경주박물관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네, 각 박물관마다 이제 우리 지방에 13개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각 지방마다 이제 박물관의 특징적인 것을 전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네요. 네네. 박물관마다 그러면 다 특색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주박물관은 황남대총이라든지 천마총 또는 뭐 신라 남산 또 왕궁에서 출토된 여러 그 불상들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경주에 오면 마치 그 황금 문화를 그냥 집대성에서 보일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저기 서역이나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유리 그릇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라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주 박물관이죠. 예. 다른 뭐 박물관도 예를 들어서 전주 그러면 선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관을 꾸미고 제주 그러면 섬 문화를 통해서 어떤 국제 해양 도시 교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꾸미듯이 각 박물관마다 이 특성이 있는 춘천은 어떻습니까? 춘천은 이제 이상향, 유토피아, 그 산과 강과 바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물관 중에서도 춘천은 가장 힐링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요? 광주는 광주 박물관이 생긴 것이 이제 1978년에 신안 해저 유물이 발굴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 도자기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제 도자기 중심 박물관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해저 유물에서 출토된 약 2만 5천 점이 넘는 중요 문화재들을 그간의 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부 다 광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광주 박물관은 앞으로 도자기 전문 박물관을 별도로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짧게 얘기하시고 광주를 되게 길게. 제가 또 광주에서 근무를 대학을 전남대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박물관 하면 이제 수학여행 가서 소풍 갔을 때 이제 그 코스로 또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켜서 이제 가는 데가 이제 박물관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이 박물관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뭐 그렇지 않은가요? 박물관은 완전히 그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전시 관람 인원도 그러고 전시 관람 그 방법들도 달라졌는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전에는 단체로 이제 학생 단체로 온다거나 수학여행, 소풍 이런 학생 관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가족 단위 관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만 예전에는 다 박물관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중에도 가족 단위로 해서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 그냥 숙제하는 또는 소풍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면서 이 문화 자체,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서 배운 것보단 오히려 요즘에는 박물관에서 이 유물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들을 봤을 때 매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 것을 세대 간의 있습니다. 어떤 소통의 공간이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막 힐링 무슨 치유 뭐 이런 쪽도 많이 박물관 가서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그래서 박물관 전시 유물도 예전에는 그냥 딱딱한 설명 위주로 이렇게 네임카드를 보면 메시지 무슨 제목이 있고 메시지고 사실 중심으로. 네, 사실 중심으로 돼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디지털 영상을 많이 도입을 해서 좀 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냥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박물관에도 최근에 금년 2월 달에 카페를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이제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또 전시관을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전시관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박물관이 그냥 딱딱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정말 잠깐 쉬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풍경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나요? 국립박물관은 2009년에 박물관 100주년 기념으로 그때부터 국립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외에서 빌려온 특별전이 경우에는 약간의 입장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실이나 특별전시실은 별도의 관람료가 없습니다. 쉬는 날은 없습니까? 문 닫는 날은? 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은 연중 무휴입니다. 쉬는 날이 없고 다만 이제 설날 하루하고 추석날 하루 그다음에 1월 1일 하고 이제 1년에 한 4차례 걸쳐서 쉬고
매주 휴일이 없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 박물관 뭐 최근에 뭐 불교 사원실 이런 것도 만들으셨다고. 네네. 뭐 하는 거죠? 네. 이 불교 사원실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대 사찰은 전통 사찰은 가면은 일주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이 있고 그래서 불상을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 뭐 1000년 전의 사찰, 신라의 사찰이라든지 뭐 이런데 폐사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찰이 이제 절터만 남아 있는데 과연 그 절터에서는 어떤 유물이 출토됐고 그 다음에 절터에서 출토된 뭐 금동불이라든가 와당, 기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경주박물관에서 불교 사원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유적지를 찾아서 절터에 가면 훨씬 더 지금 현재 뭐 절터에 가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을 경주박물관 불교 사원실에서 일목요연하게 펼쳐놨습니다. 그 관장님이 만드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업적이시네. 여러 개 업적이 있지만 불교 여러 개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낸 책 보면은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네.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 미술관 큐레이터와 박물관 큐레이터가 있는데 특히 박물관 큐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 유물들을 이 유물을 조사 연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시로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 또는 일반인들이 이 박물관에 왔을 때 이 유물을 보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큐레이터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걸 전시하기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어느 분야십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불교 조각이 전공입니다. 불교 조각. 예, 고려시대 불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큐레이터 처음에 어떻게 하다 입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 대학 2학년 때 이제 논산 관촉사 그 은진미륵 약 18m가 되는 커다란 고려시대 불상이 있는데. 예.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전공이 뭐였나요? 사학과로 갔기 때문에 대학을 사학과에 이제 답사를 갔는데 이 커다란 불상을 은진미륵을 보고 저희 선배가 설명을 할 때 야 이건 크기만 크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못생긴 불상이다. 제가 봤을 때도 좀 균형이 뭐가 좀 안 맞는데 그거 머리만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선배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그게 18m라고요? 18m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건 정말 이 위에 그 머리에 쓴 면류관 형태의 그 왕이 쓴 면류관과 같은. 그게 면류관이구나. 네. 그런 보관을 썼는데 저런 보관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것들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왜 고려시대 사람들은 저렇게 큰 불상을 개경에 수도인 개경에다 만들지 않고 왜 논산에다가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보니까 너무 그 석굴암 본전불에 비교해서 평가를 해서 석굴암 최고죠. 최고죠. 물론 최고인데 그러나 고려시대 사람들이 고려 광종 임금이 이 중심이 돼서 만든 불상인데 못생긴 불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고려 사람들이 생각한 나름대로 불상에 대한 이미지 어떤 미적인 그런 게 그런 거였네요. 네네. 그것이 시대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지 그것을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미감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가에 제가 반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진미륵이 어떻게 됐어요? 관촉사 은진미륵이? 제가 이제 이 석사 논문을 쓰고 또 이것을 학계에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줄줄이 여러 석사학위 논문들이 또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보물에서 이 관촉사 상이 보살상이 국보로 승격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박물관에서 대대적인 대고려 특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 관촉사 은진미륵이 국보로 승격돼서 그 못생긴 그 은진미륵이 국보군요. 네네. 그게 이제 국보로 만드는데 우리 관장님이 결정적 기여를 하신 거네. 뭐 아무튼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악의 졸작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아무튼 논문도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기회에 표현을 하고 그런 덕인지 아무튼 국보가 되었습니다. 자랑하신 김에 그 관장님이 저것도 하셨다면서요. 그 500나한전? 예, 영월 창녕사 500난상이 어떻게 보면 제가 30년의 어떤 박물관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전시가 바로 영월 창녕사 나한 전시인데요. 그건 제가 이제 2012년에 딱 10년 전에 국립춘천박물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관장으로 지방박물관장으로 가게 되면 전시실에 유물은 어떤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지 또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그 전체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장고에 들어갔더니 이 나한상이 한 수장고 방에 목이 잘린 상태로 약 한 300구가 그냥 다 이렇게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목이 떨어지고 뭐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전쟁통에 부상당한 병사들이 그 병실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아주 석상이죠, 석상. 돌로 된 거죠. 네네. 한 30cm에서 50cm 정도 된 이런 작은 나한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마치 그걸 보는 순간 이 나한상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와. 아, 우리도 그걸 또 그렇게 세상의 빛을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예. 늘 이렇게 신호를 보내오는구만. 나한상들이 목만 떨어지고 또 눈만 남는 나한상도 있었는데 얼굴 부분 중에서 반틈이 잘린 나한상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마다 각기 개성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제가 심한 그때 불교 조각 전공자로서 이때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자 우리 이 나한상이 정말 우리 춘천박물관 또 강원도 대표 박물관이 춘천박물관의 브랜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연구하고 보존 처리하고 일단은 정말 보존 처리해서 좋은 사진을 작품 사진을 사진집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시로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령이 또 서울 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으로 왔고 제 후임 관장이 이제 제가 관장할 때 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대표 브랜드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그 후임 관장이 아주 이것을 잘 전시를 해서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 우리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과 지방 13개 박물관들 전시 평가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전시가 영월 창녕사 전시가 나한상 전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아니, 설득력 있게 잘하시네. 1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후배 관장이 했고 저는 서울중앙박물관에 부장으로. 다 해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제 기반을 만들었지만 제가 다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서 중앙박물관에서 이 전시야말로 앵콜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서울의 중앙박물관에서 앵콜 전시를 이제 제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가 뭐 지금 상설 전시가 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전시가 지방 순회를 갔다 왔어요. 부산 갔다가 올해 그 호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호주 시드니의 파워하우스에 가서
일종의 국제 전시를 하고 온 거죠. 지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약 어디가 23만 명이 보고 지금 춘천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춘천 가면 볼 수 있어요. 네네, 춘천박물관이 상설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전시가 워낙 유명해져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장도 지지난주에 경주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럼 뉴욕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향후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오, 정말 큰일 하셨네. 자랑만 듣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30년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지난 30년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어떠세요? 그 큐레이터로 살아온 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큐레이터로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물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유물을 보면서 느끼는 관람객의 어떤 그 환희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박물관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영월 창영사 나한상 전시를 하고는 많은 현대 작가들이 우리 박물관을 찾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 박물관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정말 이 큐레이터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 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물을 낳게 한 당시 어떤 사회적인 배경 또 그 유물과 다른 유물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낸다면 지금까지 박물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새로운 변화, 야, 박물관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강연 이런 거 참 기대가 됩니다. 이 박물관 즐기는 법? 네네. 박물관 가면 또 불상들이 많던데 그 네네. 불상 관람법?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불상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절에 가거나 박물관 미술관 가서 불상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맞아요. 뭐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상은 손이 다 다릅니다. 손의 모양. 네, 손의 모양. 손의 모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뭐 약사불, 비로자나불 다 다르기 때문에 군밤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손에 뭐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의 손. 예례상, 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는 지권인상. 그래서 이 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손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얼굴이죠. 모든 것은 부처님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 그 다음에 당시 어떤 신앙의 내용, 이것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미감, 이것들은 부처님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다른 부처님을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비교해서 보면 미소가 다른 거군요. 다릅니다. 꼭 또 미소만 다 띄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불상은 굉장히 인자하고 근엄하게 돼 있는 것. 이 있기 때문에 이 불상과 다른 불상을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장신구 이렇게 달고 있는 것도 다 다르던데. 네네. 일단 뭐 부처의 몸에 장신구가 있으면 그건 보살상입니다. 장신구가 없으면 부처고, 부처와 보살은 부처는 깨달은 자를 이야기한 거고 보살상은 아직 수행하고 있는 단계를 보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장신구를 달고 계시구나. 네. 좀 여성적으로 표현은 되죠. 그 불상 그래서. 말고 그 예. 박물관을 가서 어떻게 관람을 해야 되는지. 예, 박물관의 가장 이제 관람 방법의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네. 되게 보면 사람들이 중앙박물관에 가서 그 방이 50개가 넘는 전시실을 뭐 한 번에 다 보려고 또 첫 번째 방이 구석기실입니다. 뭐 구석기실에 가서 열심히 한 30분 보다가
신석기실로 넘어가면서 지치고 그다음에 이제 2층, 3층에는 정말 3층에 뭐 불상실, 금속공예실 그 아름다운 청자 백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올라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꼼꼼히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쭉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 그 장소에 가서 그 유물 가서 두세 점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 예. 그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을 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공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봤는데 아니 저 청자가 나에게 손짓을 한다. 그럼 왜 내가 청자를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좋아하게 되면 그 청자를 사진을 찍고 다음에 또 그 청자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청자가 뭔가라는 것들을 했을 때 한 점 한 점 늘어갔을 때 박물관이 즐겁게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른 박물관에 갔는데 그와 유사한 청자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일단 아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박물관에는 그 청자를 조명을 이렇게 했고 받침대는 높낮이를 이렇게 낮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청자를 눈 높이에 위에다가 해서 쳐다보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다 그렇게 네. 숨은 뜻이 있구나. 다 다르죠. 그러면 야 지난번에 봤을 때는 눈에 딱 안성맞춤으로 눈앞에 마주치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우러러 보면서 이 청자를 봤을 때의 어떤 느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청자보다 그냥 이렇게 눈에 마주치면서 보는 청자가 더 아름답구나 라는 것들을 서서히 각자 느끼시면 되는 거구나. 서서히 각자 느끼면 됩니다.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이 얘기 듣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쭉 얘기해 주신 그 박물관 얘기가 최근 출간한 그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 이 네. 책에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 시간을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간을 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유물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이 만든 유물을 현재 이 큐레이터 입장에서 만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만지는 사람들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물관 큐레이터로 30년간 산 기록을 최근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란 책으로 출간한 국립경주박물관 최선주 전 관장이었습니다.